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임현경입니다.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나눔 자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송출 화면을 고정하여 주시고 유튜브 창 하단에 댓글로 의견을 남기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나눔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나눔 자리로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저희 교육과정과 신경희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성과 나눔 자리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유아의 올바른 성장 지원으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시범유치원을 4개원 운영하였고 입금 유치원 20개원, 가정과 연계한 미래역량 놀이 지원을 위한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4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초 이음교육 2개원의 충남형 미래유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통합유치원 운영으로 연령별 누리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간 보고회와 설문조사, 11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충남형 미래유치원 성과 나눔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유치원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충남형 미래유치원이 확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연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수는 2022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비대면 나눔 자리로 유치원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주간을 활용하여 충남 미래교육 2030 방향과 충남 유아교육 정책,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기반으로 마련한 충남형 미래유치원, 즉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시범, 입금 유치원 운영,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유초 이음교육 운영과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눔 자리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럼 일정 순서에 따라 나눔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인공지능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천안미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김은경입니다. 2022학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인공지능교육 시범유치원은 천안미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경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람유치원, 금삼유치원 이렇게 4개 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인공지능교육 시범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였습니다. 놀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바르게 알고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어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시범유치원의 운영 사례는 인공지능 교육 놀이 실행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디지털 기기의 활용과 놀이 지원 방법, 운영 사례 등의 도움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놀이 실행 자료는 올해 세 번째 자료로 특히 현장의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놀이부터 주제별 놀이 흐름과 지원 방법, 환경 구성 및 메타버스 활용 사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놀이, 언플러그드 놀이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특정 주제별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활용 놀이 사례를 실었습니다. 3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실행을 위한 환경 구성 및 계획, 다양한 준비 방법을 제시하였고 마지막 4부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치원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놀이 실행 자료의 구성은 위에서부터 놀이의 제목과 놀이를 시작한 맥락을 알려주는 부분, 놀이 지원과 자료 활용을 위한 팁, 그리고 실제 놀이가 이루어지는 상황별 사진 자료와 유아들의 대화를 수록하여 실제 어떻게 놀이가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간중간 QR코드, 즉 정보 문의를 넣어서 실제 놀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쉬운 인공지능 놀이와 언플러그드 놀이, 인공지능 윤리교육 부분을 소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원리, 개념, 컴퓨팅 사고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플러그드 놀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부분을 소개하고 앞부분에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서 놀이를 활용하기 전에 교사가 알아야 할 개념과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놀이 실행 자료의 오른쪽 상단에 놀이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므로 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제별 놀이 사례에서는 우리 동네, 교통기관, 우리나라 등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를 다루고 주제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이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러운 놀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였는지 간략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인공지능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할 때 앞서 실행해본 교사의 고민을 제시하여 어려움을 공감하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놀이활동 예시안 및 가정 연계 자료 예시, 가정 대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공문 예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할지 막막한 교사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막막함을 내려놓고 함께 인공지능 놀이를 시작해 보세요. 인공지능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각종 환경 구성의 예시를 풍부하게 수록하므로 교실 내 원내외 환경 구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여 인공지능 교육 환경 구성에 따른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메타와 우주, 공간이라는 유니버스를 합친 단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공간, 가상의 공유 공간을 말합니다.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교실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교육 내용을 고민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천안 미라초 병설유치원은 원내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이를 유치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바타와 VR, AR 체험, 메타버스 플랫폼을 알아보고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우리 유치원만의 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천안 미라초 병설유치원의 메타버스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활용하였고 무료 에셋을 다운받아서 교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연수를 실시하였고 기초적인 활용 방법을 습득한 후에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들과 상의하여 우리 유치원의 전시 공간을 만들고 교사의 제안으로 교육과정 설명회장 및
시범유치원 홍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의 공간과 학습 발표회장까지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급별로 공간을 꾸미고 학습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진의 배치, 에셋의 위치 등을 함께 설정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보 문의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둘러보세요. 놀이 실행 자료 132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실제 운영 사례를 작성해서 유치원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바타를 설정하고 들어가서 각 공간을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동영상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놀이 실행 자료와 인공지능 교육 시범 유치원의 사례로 유아 놀이 중심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부속유치원 원감 신혜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유치원에서 진행했던 인공지능 교육 입금 유치원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는 말, 운영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OECD는 유아교육에 있어 디지털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졌음을 인식하고 신규 아젠다로서 디지털 시대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아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공지능의 교육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지,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디지털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등 인공지능 교육은 저희 유치원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그 변화의 폭이 더 커질 것이므로 인공지능 교육을 마냥 미룬다면 교육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협의하여 우리 유치원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보완점을 찾아서 유아들에게 적합한 인공지능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준비와 인공지능 교육 실행 및 평가로 운영 방안을 도출했고,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준비로 먼저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자신의 디지털 역량에 대해 평가해보고 인공지능 교육 관련 학술 대회 참여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에 탑재된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스터디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고,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 전문가 초청 연수와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입금 유치원 운영 관련 교부 예산으로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시설 설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기와 언플러그드 교구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쉽게 사용하고 다양한 활동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앱과 플랫폼을 선정하여 교사들이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인공지능 교육의 실행은 크게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 가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이해 교육을 통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교수학습 원리를 경험하며 컴퓨팅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순서, 분류, 정보, 모으기 등 다양한 언플러그드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재난구조 로봇, 노인 돌봄 로봇 등입니다. 유아들은 이 외에 우리 생활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 자동차, 식당에서 본 배달 로봇 등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관심들이 놀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유아들은 학급에서 만들어서 역할 영역에서 사용하던 파손된 유모차를 음식 배달 로봇으로 수리해서 놀이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 운행 비행기, 택배 놀이 등으로 놀이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조사하고 공유하면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컴퓨터,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어려서부터 접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쉽게 활용하는 디지털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유아의 삶과 경험에 연관될 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아의 생활, 즉 놀이, 일상생활, 그리고 교육과정 활동에서의 인공지능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유아들이 놀이나 활동에 더욱 몰입하고 그리고 활동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유아의 그림을 다양한 화풍이나 비디오 아트로 변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아에게 적합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앱과 플랫폼은 유아들이 흥미를 유발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유아들에게 QR코드를 추가한 광고지나 동화 등은 매우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QR코드에는 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유형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가정에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을 안내할 경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역할놀이 영역의 영화관 놀이에서 필요한 자료 제작에 디지털 기기와 어플, 플랫폼을 활용한 예입니다. 유아들은 영화 상영 전 화제 대피 안내 영상을 본 경험을 반영하여 영상 편집 어플 빌로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놀이에 활용했습니다. 비상 대피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놀이와 활동에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가치 교육은 미디어 안전 교육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중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이영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 유초 이음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함께 놀이의 풍덩,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둘째는 어떻게, 셋째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 넷째는 행복한 아이들 모습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운영하고자 하였나입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 유치원의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1학년 통합교과 관련 주제 및 활동 내용을 추출하여 유아 및 1학년 학생의 흥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상 공동놀이, 창의 공동놀이를 재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어떻게 운영하였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협력 체제로 각 교육과정 이해 및 원활한 유초 이음교육이 될 수 있도록 1년간 운영할 내용을 협의, 각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컨설팅, 쉼이 있는 교사 연수, 평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운영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속삭이치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이야기 할머니 전래 동화를 월 1회 총 12회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상상 놀이 체험은 다양한 놀이 체험을 통해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이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면서 놀이 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체험 놀이로는 행복놀이, 발명교실 체험, 찜질방 놀이, 공룡 체험 놀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창의 놀이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어린이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연간 창의놀이 주제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또미야 미안해라는 작품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친구라면 아끼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둘러보기는 유치원 5세반 유아들이 초등학교 교실을 방문하고 1학년 학생들을 유치원 교실로 초대하여 이야기 나눔으로써 초등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1학년 선생님과 1학년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흥미를 가지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간 지속적인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 교원 전문성이 신장되었으며 개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전인적인 성장 발달이 생겼습니다. 중동마루, 운동장, 체육관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을 활용하여 통합놀이와 이음 활동을 실시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과 함께 초등학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함께 공동놀이로 서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유초 이음 교육의 성공적인 연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계의 중점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선정하여야 하며 아동의 개인차가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의 발달과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교사 간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실무 협력, 교수법 연계 등 교육활동이 성공적인 연계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연계란 상호 의사소통, 포용력,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교직원, 관리자, 부모 및 지역사회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운영한 활동 사진입니다.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놀이에 풍덩 빠진 행복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 유초 이음교육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곽유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 교육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단위 사업인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3주체인 유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 미래교육 현장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운영하기에 앞서 작년 유치원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원에서는 AI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로봇과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이미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 교육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었고, 특히 학부모 교육자치회의인 미인회가 결성이 되어 AI 관련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가정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주말 직콕놀이와 같이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소통의 수업 등도 활성화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연계하여 2022학년도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유치원의 실태 분석이 끝난 후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협의 시간을 갖고 기존의 계획안을 함께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022학년도는 교육청과 단위 유치원에서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사업의 실체를 찾아가는 그 첫 해였는데요. 본원에서는 그 실체를 찾기 위해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 미래형과 놀이교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래형에 대한 고민에서는 미래사회의 인재상과 유치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성을 찾는 부분으로 현재의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에 집중하여 놀이의 실제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학부모들의 놀이 지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유아기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문제 해결력을 포함한 창의력과 논리 수학적 사고력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과 로봇, 클로바 램프 등을 가정으로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정 연계 놀이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햇살 유치원을 만들어 방학이 긴 병설 유치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초 연계 교육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활동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유치원과 가정의 경계를 허물고 학부모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와 협조를 위해서 오프라인 부모교육 연수를 계획하였고 인문학 독서 동아리, 워크숍, 미래사회 직업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운영을 다 하고 난 후에 만들어졌는데요. 1년의 운영 과정을 통해 마무리되고 보니 학부모 교육자치회가 함께 만들어갔던 이야기들로 채워졌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아가 있었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인 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이 놀이하우스라는 명칭은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하나 되는 우리들의 스토리라는 의미로 놀이하우스에 참여한 대상은 유치원생 7명과 학부모 7명, 교사가 함께 만들어갔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의 놀이교실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운영 내용은 그래픽을 통해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공동의 목표를 위한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저희는 학습 공동체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부모교육 연수 책자인 더감 소식을 제작하여 월 1회 배포하고 온라인 연수도 월 1회에 총 10회 실시하여 10회 연수를 모두 수강한 학부모들에게 미래인재를 키우는 현명한 어머니상 상패를 시상하였습니다. 책 2권을 선정하여 인문학 독서 동아리를 실시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메타버스 실습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재능 기부 활동으로 엄마표 놀이를 통해 유치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놀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시각과 관점을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 속 유아의 놀이 과정과 그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을 활발하게 하였고 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방안을 모색하여 놀이 상황에 따라 놀이 신문, 영상, 게시글 등으로 학급 밴드와 SNS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 놀이가 주는 가치를 체험하고자 엄마들의 놀이 감각 찾기를 위한 놀이교실을 운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놀이의 주체가 되어 한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함께 놀이하며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교육,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인성교육, 의사소통, 안전 등의 10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온라인 부모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인공지능의 이해와 메타버스 실습 등을 통해 미래 교육과 디지털 놀이에 한층 더 다가가는 기회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대여는 보드게임과 코딩 로봇을 보름에 한 번, 클로바 램프는 1년 동안 대여를 하였고 가정에서 놀이했던 내용을 밴드나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인문학 동아리를 운영하였는데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은 인간이 창조적 생각을 하는 13가지 생각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놀이입니다. 이 13가지 생각 도구 중에 서로가 원하는 챕터를 정하여 생각 도구들을 설명하고 관련 사례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법 책에서는 책을 통해 느낀 점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관, 성향 등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월 1회 엄마표 놀이를 통해 학부모 재능 기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드민턴, 미술, 물놀이, 요리활동, 전래놀이 등 학부모님들 각자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며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10월에는 미래사회 직업탐구 놀이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서울의 키자니아에 다녀왔는데요. 직업체험을 한 후에 자녀가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대비 디지털 놀이터 환경을 구축하였는데요. 덕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실 공간, 운동장 등을 가상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이 좀 걸려서 오픈을 못했지만 2023학년도에 유치원계 디지털 놀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에 참여한 7명 전원이 100%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유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기 발달과 놀이, 교육에 대한 이해, 소통과 공감하는 유치원의 문화,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습 공동체로서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인회와 함께 만들어간 놀이하우스는 테마별로 에듀이슈 홍보의 기사로 업로드해서 자료로 남아있고요. 10월에는 그 종합 기사로도 보도되어 충청투데이 기사로도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홍보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놀이하우스를 마치며 또 2023년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에는 어떻게 놀이교실을 운영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의 시작은 먼 미래를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유아를 중심으로 모인 교육 공동체가 손을 맞잡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유치원에서는 2022년 개발된 우리집 건강놀이 자료를 포함하여 4종의 가정 연계 자료를 활용해서 가정에서의 놀이를 지원하고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소인수로 구성된 학급의 장점을 살려 놀이 데이터 기반 개별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초 연계 교육과 자료 대여 시스템, 유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교육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아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를 빼놓을 수 없고 교육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아, 학부모, 교사, 3주체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미래교육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며 2022학년도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한경희입니다. 소규모 통합유치원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취원율 감소와
소규모 유치원 지속 증가에 따른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여 소규모 유치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충남형 통합유치원을 만드는 데 추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통합유치원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강경중앙초, 강경황산초, 강경산양초에 있는 병설유치원 3개원을 강경중앙초 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비,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 학급 편성 유아수 기준 미적용, 도교육청 정책사업 우선 지원과 중심 유치원으로 교원 및 주요 학습 자료 등도 통합 운영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 중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통합유치원 1, 2년차의 유아 현황으로는 21년도 1년차에는 3학급으로 10명의 유아들과 21년도 9월엔 15명, 22년도 3월엔 특수학급 1학급이 증설되고 단일 연령 학급으로 27명의 유아, 23년도 3월에는 32명 유아가 입학할 예정으로 매년 조금씩 취원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으로는 1년차에는 겸임, 원장, 원감과 3학급의 유치원 교직원 10명으로 2년차에는 특수학급 1학급 증설로 전임 원감이 배치되었고 특수실무원 포함 13명의 유치원 교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규모 통합유치원 구축 진행사항으로 1년차에는 통합유치원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와 환경 구축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소규모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운영계획을 20년 12월 통합유치원 추진계획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및 교육 여건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21년도 1월에는 각급 홈페이지 및 공고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통합유치원 운영에 따른 휴원 행정 예고 알림을 실시하였으며 21년 2월 통합유치원 운영을 위한 교실 이전 및 놀이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위한 통합유치원 업무지원 TF팀 협의회를 21년 6월엔 통합유치원 성명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이사를 21년 7월엔 통합유치원 조성 시설비 재배정을 받았으며 21년 11월에는 전자칠판회 13종의 기자재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21년 12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본 유치원으로 이사하였습니다. 1년차 리모델링 공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교실과 유치원 교실에 기본 골조만 남기고 내진 설계를 실시하여 유치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어두웠던 교실을 각 반의 특색을 살린 교실로 교실 사이에 유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구축하였으며 나뭇바닥의 복도를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하였으며 유아들이 사용하기 편한 장을 설치하여 유아들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복도 한편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통합유치원 유아들이 놀이로 꿈꾸고 배움으로 성장하는 행복유치원 환경을 구성하여 환경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젠 유아 모집 및 취원율 증가를 위해 21년도 1월에는 유치원 학부모 및 교육가족에게 유치원 공개의 날을 운영으로 제1부에는 졸업식으로 2부에는 꿈기 자람 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통합유치원 구축 진행사항 2년차에는 통합유치원 특색교육 및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AI 시범유치원으로 로봇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키며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을 통해 유아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놀이 모형을 개발하고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정책 유치원으로 다문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언어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금틀 안심유치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교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역 돌봄 유치원으로 맞벌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 및 자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249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유치원 2년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통합유아를 위한 경사로 출입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협소로 창고와 계단을 개조하여 쉼과 놀이가 있는 틈새 책 놀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년차 유아 모집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입학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놀이 속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전통놀이 AI 로봇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년간 소규모 통합유치원의 시범 운영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 사업과 단일 연령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치원 실정에 맞는 교직원 구성으로 독립적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직원 집단 지성을 통해 유아 학부모와의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이상적인 유치원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통합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소규모 통합유치원 시범유치원 운영기간을 3년으로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소규모 통합유치원 운영을 위해 충분한 환경 구축과 홍보기간으로 유아 취원율을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통합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유치원 운영비, 환경 개선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실내 환경도 다른 유치원과 차별화되는 연령별 특색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외 환경도 텃밭을 활용한 생태 체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등 다양한 통합유치원만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교육과정 시간 확보를 위해 통학 차량과 안전요원이 추가로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논산과 강경지역을 통학 차량 1대, 안전요원 1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왕복 3시간이라는 통학 차량 운영시간 제약으로 취원을 희망하는 유아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넷째, 소규모 통합 시범 유치원 운영 교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통합 유치원이 전국 최초의 통합 유치원으로 앞서 2년의 과정이 꽃을 피우는 성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으로 끝나지 않고 4, 5년으로 정책이 이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탁월하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나눔 자리를 참석해 주신 많은 유치원장, 원감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는 주간 동안 서로 협력, 소통하여 2023학년도 유치원 운영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나눔 자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